13번. 6도 있죠, K. 어? K에 6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극한에 대한 문제인데 함수가 fx가 지금 정해져 있는 함수가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그리고 fx가 지금 분모에 껴있다라는 걸 확인했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존재한다? 극한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얘가 a제곱으로 가고 얘가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0이 되지 않으면은 다 되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0이 되어도 될 수는 있지. 분자가 뭐면 0이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 a가 0으로 가는 경우랑 0으로 가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보는 거지. 근데 0으로 가는 경우를 배제한테 문제를 풀면 이제 3번을 골랐겠죠. 그러니까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단순한 문제일까?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극한의 값이 존재하는 형태가 0이 아닌 꼴분의 어떤 상수면은 되지만 0분의 0꼴도 된다라는 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있었다면 여기서 이제 함정에 빠지지 않았겠지. 자, 일단 fx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건데 이 fx에 대한 관찰이 좀 필요해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이제 관점에서는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아. 즉 fx라는 값 자체는 항상 0보다 어때? 크다. 그러니까 fx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제 극한에 대한 표현을 나타낼 때 fx로 묶을 수가 있어요. 분모 분자를 fx를 묶어서 fx-k, x-2k 이렇게 묶어서 x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건데 어차피 얘는 x가 a로 어떻게 들어가든 간에 절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요 부분에서만 관찰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fx가 0이 아닌 게 확실하잖아. 그럼 뒤에 있는 것도 역시 뭐가 0이 아니면은 무조건 얘는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fx-kx-2k는 0에서의 얘가 0이 되지 않는다. 이 0이 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면 얘는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6-k의 x 더하기 12-2k가 0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한다. k제곱 12k 36 48 더하기 8k k제곱에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0보다 작아요. 6이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6 사이니까 7개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상황은 뭐냐? A가 이게 0이 되지 않는 건 알겠지만 얘가 0으로 갈 수 있는 경우에 얘도 0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또 얘가 수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A가 0이 아닐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번에서는 만약에 A가 0이다라는 상황이 돼버리면 0으로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가 0으로 갔어. 그리고 분모가 0이 아니면 그냥 얘는 자연스럽게 0으로 흘러가는 극한값을 갖는 형태가 돼.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면서 분모도 같이 0으로 가면 그때는 막 인수분해 처리해서 또 극한값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런 경우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A가 0으로 갈 때 두 번째는 fx-kx-2k가 뭘로 가? 동시에 0으로 가게끔 하는 거야. 근데 이게 0으로 가는 게 위에 있는 x제곱하고 뭐가 되게? 약분 처리가 될 수 있는 0으로 가는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식이 뭐야? x제곱에 더하기 6-k의 x 더하기 12-2k
잖아. 이게 0으로 가는데 얘가 그냥 0으로 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인수분해 처리된 게 x에 x-알파 뭐 이런 식도 되고요. 어차피 0이 안 되니까. 어차피 얘는 0이니까. 그러면 얘가 하나가 0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0으로 가게 하는 x가 0으로 가면 뭐야? 12-2k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k는 얼마일 때? 6이 될 때. k가 6이 되면 여기 있는 요 값 자체가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고, 그럼 얘랑 약분 처리가 되면서 분모는 이게 약분이 안 될 때 0으로 갔지만 극한의 값은 존재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k가 6을 넣잖아? k에다 6을 넣으면 어떻게 돼? x제곱이에요, 그냥. k가 6이 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x제곱분의 x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약분해서 k가 0으로 가는 걸 봐야죠. f0분의 1 이렇게 극한값 존재하게 되는 거지 또. 그래서 6도 괜찮다. 즉, 요 범위와 k가 6인 경우가 둘 다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여기서도 이제 오답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 3등급 친구들 많이 들었겠죠? 2, 3 좀 라인들. 불안한 2, 안전한 3. 여기서 이제 오답이 많이 나왔겠지. 14번. 생각보다 얘도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이 없어. 그냥 단순하게 주기를 만들고 탄젠트네. 탄젠트가 오랜만에 나온 거네. 탄젠트가. 보통 사인 코사인으로 나오는데. 주기가 얼마예요? 절대값 b분의 파이니까 k파이가 되네. k파이. 그러니까 여기 점근선이 존재하는 게 그리고 여기가 k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야? 2분의 k파이.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점근선도 2분의 3k파이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그래프 그림의 정의역이 2분의 3k파이까지고 x가 2분의 k파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점근선이기 때문에 자 0,p라는 점을 지나며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fx랑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한다. 이게 a, b라고 한대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p 만나는 게 c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겠네. 그치? 근데 AB의 길이가 PA의 길이의 3배다. 근데 이 AB의 길이가 뭐야? 바로 탄젠트의 한 사이클이죠. K파이가 된다. 이 길이가 K파이. 그러면 이 PA 길이는 뭐가 돼요? 3분의 K파이. 즉 A점의 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AB의 길이를 K파이로 가져가면 PA의 길이는 3분의 K파이가 된다. 그래서 A점의 X좌표는 3분의 K파이가 되고 Y좌표가 P가 되는 건데 이 A점 자체는 탄젠트 함수에 있기 때문에 Y는 탄젠트 K분의 X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지. 넣어봐. 그럼 P는 탄젠트 3분의 파이 루트 3이네. P가 그냥 나와버렸어. 루트 3으로. 루트 3이야. 그리고 나서 OCB의 넓이. 이 넓이 봐봐. 이 삼각형 넓이.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를 얘기하거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거야. 이걸 이렇게 둘로 나눠서 구하자. 위쪽에 하나, 아래쪽 하나를 더할 거야. 위쪽과 아래쪽의 밑변의 길이는 K파이로 똑같죠? 높이도 똑같지? 그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두 번째 삼각형 OCB는 2분의 1 곱하기 K파이 곱하기 높이가 뭐예요? P인데 얼마? 루트 3. 그런 거 몇 개? 2개. 이게 얼마라고?
3분의 5파이 정리하고 파이 날리고 그럼 K는 3루트 3분의 5잖아. 9분의 5 루트 3 해서 이렇게 푸는 거지. 두 개 더하면 14번이었어요. 이거 맞출 수 있었죠? 잘했어? 15번. 자, 조건이 주어져 있어. 이게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이게 좀 처음에 이런 문제들 보면 항상 딱 이 조건에 맞는 상황의 그래프가 정해져 있거든. 우리가 이거를 출제의 의도를 파악해서 거꾸로 가는 거야. 이 문제를 낸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조건에 맞는 상황에 딱 부합하는 그래프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만드는 거야,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거꾸로 해서 이제 찾아가는 느낌인 거지. 그럼 일단은 F0은 0이고 gx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방정식 g'Ax는 미분하면 g'X는 f의 x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절대값 x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몇 개다? 4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조건 나를 보니까 gx는 2하고 6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럼 gx가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g'2랑 g'6이 둘 다 뭐야?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g'2랑 g'6이 0이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서 0이 되게 하는 x가 2랑 6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네. 그지? g', 그러니까 여기서 x가 2가 되고 6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2하고 6 포함해서 4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F0이 뭐라 그랬어? 0이라고 했다. 이게 여기다 0이면 여기도 0이잖아. 0 나오잖아. 그 또 하나가 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4개, 실근 4개 중에 3개의 숫자를 알려준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 2랑 6은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접점이어서는 안 돼. 왜냐면 극값이라 그랬잖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극값이라는 것 자체가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가 극값의 위치라고 하면 안 돼요. 극값은 뭐야?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그 경계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x가 2가 되고 6이 되게 하는 게 0이 되지만 그게 만약에 중근을 갖게 하는 숫자면은 여기서는 극값이라고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2하고 6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관통해야 돼. 오케이? 자, 이거는 중근이어서는 안 돼. 0은 뭐 상관이 없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잘 끌고 오세요. 잘 다시 봐봐. 요 부분 있죠? 여기에 이 해당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절대값 fx와 절대값 x가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뭐가 된다고? 0, 2, 6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뭔가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있겠죠? 근데 접하는 거는 얘가 중근이면 안 되는 거야, 둘은. 이거 두 개는 중근이면 안 되는 거야. 접하는 형태면 안 돼. 접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요거까지. 이 내용까지 해당되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fx라는 함수의 개형을 추적해 가야 돼, 지금부터. 그럼 일단 우리가 fx를 못 그려. 그래서 뭐부터 그려야 돼? 절대값 x부터 그려. 요거. 근데 이 절대값 x가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그치? 요 두 개를 놓고 같이 봐야 돼. 왜냐면은 우리는 fx를 그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봐봐. 내가 이제 y는 x라는, 그러니까 절대값 x를 그리라고 하면은 요렇게 그려놓고 이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여기다 fx를 얼추 막 맞춰서 그려야 되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얘를 fx랑 만나는 게 아니라 fx에 뭐랑 만나는 거야? 절대값 한 거랑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한 거랑 만나는 거는 바로 여기랑 만나는 거랑 만나면 여기서도 만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직선 있죠? 이 직선하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직선하고 만나는 요 점 보이지?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가 점이 이게 형성이 되면은 이거 절대값 했을 때도 여기서 만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y는 x, y는 마이너스 x 직선을 다 그려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fx를 그려야 돼. 근데 그려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야 돼? 여기서 하나 만나야 돼. 그리고 2라는 지점에서 만나야 돼. 그리고 6이라는 지점에서 어때야 돼? 만나야 돼. 근데 2에서 만나는 게 어디서 만나냐면 2에서 만나는 게 여기서 만나도 되고 여기서 만나도 돼. 어차피 절대값 할 거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 6일 때도 여기서 만나거나 여기서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그럼 지금 3개잖아. 그럼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하나를 더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꽤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야. 분명히. 어? 그 시행착오는 잠깐 멈춰놓고 한번 찾아보시고. 자, 교점은 4개가 총 나와야 되고요. 2하고 6에서는 접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해당되는 그림. 그리고 또한 요것도 같이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됐어요?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4개죠. 그죠? 여기 하나, 둘, 셋, 4개. 요 그림만 가능해진다. 그러면은 지금 봐봐. F6이 양수지. F6 양수죠. 플러스. 그리고 G2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0에서 2까지의 정적분이잖아. 0에서 2까지. 직선에서 뭘 빼? 절대값 곡선을 빼는 거야. 그럼 절대값 곡선이라는 게 지금 여기잖아. 여기서 0에서 2까지. 요거를 절대값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 직선에서 거꾸로 가잖아.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부호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0보다 작다. 이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다. 그래서 요런 그림만 가능해지는 거고, 요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fx가 뭔지를 찾으면 돼요. 그것은 이제 인수 정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켜줄 건데, 자, 보세요. y는 x라는 직선과 여기 있는 요 fx라는 함수를 놓고 만들었을 때 첫 번째야. 자, 첫 번째 fx가 x랑 만나는, 즉 fx에서 x를 뺀 거는 x 0에서 접하죠? 0에서 접해. 그러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ax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점에서 만나 또? 6에서 만나죠? x-6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fx는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6ax 제곱 더하기 x다.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랑 뭐 볼 거냐면은 fx랑 y는 마이너스 x 직선하고 만나는 거 봐봐.
어디랑 어디랑 어디서 만나? fx가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거니까 더하기 x는 일단 0에서 하나 만나죠. 그리고 2에서 만나죠. 그리고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 뭔지 모르지요. 이거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a로 잡고 x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랬을 때 얘가 fx는 요거 이제 전개하면 ax의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니까 ax 세제곱 마이너스 a의 2 플러스 알파의 x제곱 플러스 2a 알파 마이너스 1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fx랑 요 fx랑 어때? 똑같을 것이다. 개수를 비교하게 되면 개수를 비교하자. 여기가 마이너스 6a 이게 마이너스 6a라고 해야 되잖아. 그럼 2 더하기 알파가 뭐야? 6이네. 그러니까 알파 얼마야? 4가 된다. 알파가 4가 되면은 여기다 이제 다시 여기 x의 개수가 1이죠? 1은 2a 알파 마이너스 1인데 알파가 4니까 1은 8a 마이너스 1. 그래서 2. 8a가 2니까 a는 얼마야?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fx는 a가 얼마야? 4분의 1이야. 4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더하기가 아니고 더하기 맞죠? x 이렇게 되는 거죠. fx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어? 그래서 F8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챙겨가야 될 게 지난 과거의 기출을 보면 이런 절대값 x랑 만나는 교점을 찾을 때 이렇게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직선을 활용해서 찾는다 라는 내용이 있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y는 x라는 직선의 위치 관계 절대값 x 찾을 때 이렇게 fx 찾는 방법을 좀 충분히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서 아, 맞았네. 뭘? 맞았어. 맞았어? 잘했네. 20번 맞았어? ER 구했어요. 왜 여기 R 구하라고 적혀있는데 왜 아니, ER을 아니, 다가 더럽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다가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침착하고. 자, 봐봐. 여기 순서대로 그냥 쭉 쫓아가면 돼. 그리고 어느 정도 계산을 해줘가지고 PB 여기 PB랑 PC랑 BC가 7대 5대 루트 14래. 그리고 AD의 길이가 4 루트 13이다. 정확한 길이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삼각형 BP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외접원? 사인 법칙? 오케이. 그래서 BPC의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여기 세타로 잡으면 길이비가 7대 5대 루트 14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사인 세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사인 세타는 7분의 49에서 36 빼기 루트 13 이렇게 되는 거지. 사인 세타. 그러니까 여기 외접원 반지름 물어보니까 여기 사인 값 알지 지금? 여기 마주보고 있는 요 길이 있죠? 루트 14가 아니야. 요 길이를 잘 찾으면은 이제 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건 이제 끝날 것 같아. 자, 그래서 봤더니 PB 대 PC가 7대 5. 그래서 PB의 길이를 7K, 여기는 5K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AB의 길이랑 CD의 길이가 또 1대 3이라 하니까 여기를 L, 여기를 3L이라고 놓은 거지. 근데 여러분들 요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원 밖의 임의의 점에서 이렇게 할선을 이렇게 좀 그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형 두 개가 무슨 관계야? 닮음이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요 도형의 여기 각도 그리고 이 바깥쪽에 큰 도형 있죠? 여기 도형에서의
공통된 각도가 들어가고 지금 여기 각도가 어디랑 같냐면 여기랑 같다. 왜냐면 얘네들 이게 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AA 닮음인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들어오면 넘어가는 이제 반대로 길이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식 정리했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식으로 유도한 게 아니라 그냥 도형 안에서의 설정을 보니까 지금 원의 성질에 의하여 삼각형 BPC와 여기 삼각형 DPA가 뭐다? 닮음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닮음의 관계식을 쓸 거냐? 7대 5는 요 길이 뭐야? OK 플러스 3L 대 OK 플러스 3L 대 7K 플러스 L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돼. 여기가 7K 플러스 L이니까. 그래서 내양 외양 곱하니까 25K 더하기 15L은 49K 더하기 7L. 그러면 이제 8L은 24K니까 L이 얼마야? 3K가 된다.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게 3이야. 맞죠? 그러면 L 자리에 3을 대신해서 3K를 넣어도 되니까 여기 다시 여기다 3K 여기는 뭐야 그러면 9K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에요? 닮은 비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를 보면 되는 거잖아. 5K 대 몇 K? 10K 5 대 10 1대 2가 된다. 그래서 여기 길이도 정확히 1대 2니까 AD의 길이의 2분의 1이 BC가 된다. 루트 14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얘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13이어서 2루트 1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BC의 길이가.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정리했었던 요 사인 값하고 요 BC의 길이 이용해서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반지름을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 더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 내용 자체가? 빈칸 추론은 오히려 그 추적의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좀 더 쉬워. 다음 넘어가서 21번. 자, 어렵지 않았어. 둘 다. 특히 22번 풀어봤어? 그래프 그리고 끝났어. 개 쉬워.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22번이 내가 볼 때는 22번이 훨씬 더 쉬워. 어느 정도냐면 14번 수준? 야. 그리고 21번은 약간 조금 공부를 오히려 조금 더 애매하게 한 친구들, 많이 한 친구들한테 독이 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서의 뭔가 평균 변화율과 의미적으로 이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그지? 근데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계산. fx를 x 세제곱에 ax 제곱에 bx 더하기 c 이렇게 놓고 시작해서 식을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계산의 정리가 완료가 되면은 뭔가 의미가 하나 형성이 되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박스형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숨은 그림 찾기처럼 뭔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 찾아 놓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얘는 조금 계산을 한 다음에 갔어야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그냥 원래 습관적으로 그냥 식 만들어서 대입해서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맞았겠죠. 근데 뭔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좀 독이 되는 그런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fx를 x 세제곱 ax 제곱 bx 더하기 c로 잡고 미분 도함수를 넣고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좌변부터 이제 정리를 할게요.
2분의 3x제곱 2ax 더하기 b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는 크거나 같다. 2x분의 fEx 가야 돼. fEx 간다. 8x제곱 더하기 4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에서 f0은 그냥 c니까 이거 날라가죠? 그리고 여기가 x 4제곱인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 여기 x로 나눌 수 있어요. 왜냐면은 x가 0이 아니라고 했거든.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라고 했거든. 그래서 x를 0으로 나눠. 2x로 나눠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2는 나중에 곱해줄 거다. x로 나눠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는 x로, 여기 가운데는 x로 나누고 싹 다 그냥 3개 다 2로 곱해서 다시 쓸게. 괜찮지? 그러면은 2를 곱해서 계산할게. 바로 암산할게. 괜찮지? 그럼 몇 x제곱이야? 5x제곱이죠. 암산한다니까. 그리고 여기 플러스 2ax 더하기 b-4. 그 여기는 2 곱했고 x로 나누니까 8x제곱 더하기 4a x 더하기 2b.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야? 뭐 곱했어요? 2 곱했잖아. 그지? 2x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조금씩 해주자. 어떤 정리를 해줄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에 대한 계산을 조금 하나씩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네들 먼저 정리하고 얘네들 정리해서 공통된 범위를 좀 이끌어내는 거야. 최대한 문자가 섞여있는 A, B를 한쪽으로 몰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여기 1번부터 여기 1번씩을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3x제곱 여기 넘어왔죠? 그리고 빼기 4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a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1번. 그지? 1번식에 대한 정리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거 두 개 이제 맞춰서 가볼게요. 요거 두 개는 이제 2번식으로 하고 2번식은 4ax 더하기 2b가 2x 4제곱 마이너스 8x제곱인데 보니까 2로 나눌 수 있어요. 2ax 더하기 b 하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여기 중간에 2ax 더하기 b가 겹치잖아.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ax 더하기 b가 4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식의 설정. 이게 모든 x,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 2차 함수, 1차 함수, 4차 함수.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함수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요 함수를 gx라고 놓고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 요 함수를 hx라고 놓고 요거는 이제 그냥 그리면 되니까 괜찮고 요 함수는 좀 미분을 해서 볼 건데 일단은 x제곱으로 나누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0에서 접하고 4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갈 거고 미분을 하게 되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4이 8x니까 4x를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여서 x 4x에 x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풀마 루트 2일 때 극값을 갖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h 루트 2가 얼마야? 2 곱하기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자, 그럼 이제 그립니다. 잘 보세요. 요렇게 hx를 먼저 그릴게. hx를 그릴 건데 0이랑 그 다음에 어디 지나냐? 마이너스 2랑 2를 지난다. 근데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그리고 루트 2일 때 그 값이 얼마야? 둘 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요즘 진하게 여기 이제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그리고 0에서는 이제 뭐시요? 극대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hx가 되고요. 그 다음에 gx는 뭐냐면 최대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위로 볼록한 요런 함수가 되는 거야. 둘 다 y축에 대한 대칭인
함수를 나타내고 지금 요 사이에 뭐가 껴있어? 얘가 껴있어야 되는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1차의 형태 최대 1차라는 거지. 그지? 그림이 그려질 때 어떻게 그리면 돼? 그렇지. 이렇게 그림밖에 안 되겠죠. 얘가 y는 2ax 더하기 b다. x축하고 평행하다. a는 얼마야? 0이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c는 몰라도 돼. 왜냐면 f'x를 물어봤잖아. f'10. f'x 여기 있죠? a, b 알죠?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마지막 22번. 진짜로 이거는 봐봐. 로그 함수를 그려.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하고 안 만나잖아, 로그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a 로그가 이렇게 있고 y는 x의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내가 여기를 뭐 예를 들어 여기를 a, b로 딱 잡아. 그랬을 때 b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a점에서 y는 x에 대한 수선의 발, 수발 p 그리고 b의 대칭 이동이 되는 점 q 이것도 사실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반대쪽에 찍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q 길이 갈게. 그랬을 때 AP를 연결하는 직선이 직선 AP의 Y 절편이래. 쭉 올라가서 여기랑 맞닿겠죠. 그리고 여기서 BQ의 직선도 여기 Y축에 이제 딱 맞닿는 거지. 그럼 지금 AP 직선하고 BQ의 직선이 무슨 관계야? 평행한 관계란 말이야. 그랬을 때 Y 절편의 차이가 2분의 루트 3이다. 2분의 13이다. 2분의 13.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랬을 때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P분의 Q입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가 궁금하대요.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에요? 사다리꼴. 그럼 난 AP의 길이랑 BQ의 길이랑 여기 높이 찾으면 끝.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좌표로부터 스타트를 한다. 첫 번째, A점의 좌표를 알파, 로그 2의 알파로 잡고 B의 좌표를 베타, 로그 2의 베타로 놓고 이 둘의 기울기가 얼마다? 7분의 6이다 라는 식을 만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로그 2의 베타가 얼마다? 7분의 6이다.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y절편의 차가 2분의 13이다를 이용할 거야. AP 직선 있죠? AP 직선. AP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리고 AP는 A점을 지나잖아. 그러면 AP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알파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Q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B를 지나니까 베타 더하기 로그 2의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Y절편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Y절편이 뭐 나와? 알파 플러스 로그 2의 알파가 Y절편인 거죠. 이 아래쪽은 베타 플러스 로그 2의 베타가 Y절편인 거지. 그 둘의 Y절편의 차이가 얼마라고? 2분의 13이다. 그럼 여기서 여기 빼는 거잖아. 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로그 2의 베타가 뭐가 돼? 2분의 13이다. 요렇게 두 개 식이 만들어진다고.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식하고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왜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로그 2의 베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뭘 해?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할 거야.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m 그리고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로그 2의 베타를 n으로 놓고 식을 잘 써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식을 mn으로 나타내면은 m분의 n이 7분의 6이고요. 여기는 m 더하기 n이 2분의 13이다. 그래서 6m이 이제 7n이 되는 거죠. 그럼 n 값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7분의 6m으로 부를 수 있어. n 값은 이 7분의 6m. 7분의 6m을 n 값에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7분의 13m 값이 2분의 13이어서 m 값이 뭐가 돼요? 2분의 7이 된다. 그럼 n 값은 뭐가 돼? m에다가 2분의 7 넣으니까 여기다 2분의 7 넣어. 그럼 3이 되네, 3.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 요게 2분의 7. 요거는 뭐야? 3이 되는 거죠. 이게 잘 보세요.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로그 2의 뭐야? 베타분의 알파가 3인 거잖아. 그러니까 베타분의 알파는 뭐가 돼요? 8이 되는 거지. 그 알파는 뭐야? 8베타. 알파가 8베타라고. 여기다 8베타 넣으라고, 8베타. 그럼 7베타가 뭐가 돼? 7베타. 7베타가 2분의 7이라고. 그 베타는 얼마? 2분의 1. 알파는 4. 이거 다 나와버린다고, 이거. 완전 뭐야. 장난해? 자, A점 좌표 뭐라고? A점 좌표? 4,2. B의 좌표 뭐라고? B의 좌표?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길이 구해야 돼, 이 길이. AP의 길이. 자, AP의 길이는 이 직선에서부터 여기 있는 점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니까, x-y에서 어디다 적을까요? 이게 지우자. 지우고, 자, 이 몇 번이야? 4번이죠. A점의 좌표인 4,2에서 x-y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AP의 길이가 루트 2분의 2여서 루트 2.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Q'이라고 잡으면은 BQ의 길이를 구할 거면은 BQ'을 2배 하면 되잖아. 그래서 BQ 라인, 그러니까 B의 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또 x-y는 0이니까 BQ'의 길이는 루트 2분의 3, 2루트 2분의 3. 근데 여기다가 2배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BQ의 길이가 2BQ'이랑 같아서 얘는 루트 2분의 3, 그럼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길이를 하나씩 찾아놨어요. 루트 2랑 뭐냐면 여기가 루트 2,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가 돼요? 2분의 3 루트 2. 그럼 뭐가 필요해? 높이가 필요해, 높이가. 그지? 높이는 P에서 Q까지의 길이에요. 그죠? 그럼 P에서 Q까지 길이 어떻게 찾는 게 빠르냐? PQ를 올라가면 요 길이야, 요 길이. 근데 여기 각도가 몇 도야? 90도지. 그리고 여기가 몇 도에 있어, 여기가? 45도잖아. y는 x라는 직선의 수직인 마이너스 x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등변, 직각 이등변이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요 길이가 뭐가 돼? 2 루트 2분의 13. 그러니까 여기 높이도 2 루트 2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PQ의 길이? PQ'의 길이죠. PQ'의 길이는 2 루트 2분의 13이 됩니다. 따라서 사각형 넓이 S는 얘랑 얘를 더한 거. 그거 얼마예요? 2분의 5 루트 2 곱하기 뭐야? 높이가 얼마라고? 2 루트 2분의 13 곱하기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2 알리고 8분의 65. 이게 이제 P분의 Q잖아. P 더하기 Q. 따라서 P 더하기 Q는 얼마? 73. 이렇게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뭐 깊이하고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 그냥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해당되는 격자점 이용해서 푸는 문항이었어요. 됐죠?